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전일 종가보다 더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32,45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높은 가격으로 32,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왔었어야 됐는데요. 사실은 하락이 좀 더 나오면서 결국에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으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6월 정기 변경 날이었고요. 그래서 HMM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MSCI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동시효과 때 외국계 투자 증권사들의 그 동시효과가 많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다들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보게 되시면 아마 시간대별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바로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 JP모건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증권사 중 하나입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네, 오늘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이 둘 다 매도를 했고,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는 4.6%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신규 수량이 34만 주고 이 매도가 전부 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숏을 보는 하방을 보는 증권사가 오늘은 공매도 이외의 물량도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살짝 늘었는데요. 대차 잔고보다는 공매도 잔고가 중요한데 일단은 HMM의 잔고는 27일 기준으로는 조금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상위 50개의 종목 중에서 비중이 전체 국내 시장에서 4위입니다. 만큼 둘 중 하나겠죠. 이 기업의 가치보다 고평가돼 있다, 혹은 펀더멘탈이나 이런 수급으로 이 종목을 박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관점을 갖고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쭉 보게 되시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관리 종목 그 지정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매출액이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잠깐 거래 정지가 되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연기금이 매수를 했던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주로서 호텔, 그다음 면세점 쪽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그 전 세계 여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CG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소나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같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공매도에 이렇게 단골 손님인 셀트리온은 16번째로 돼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생각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30개 종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외인의 매수가 어떤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면은 내일 다시 다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사실 어제보다 매매 동향이 더 안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4만원, 4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에서 그 고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두 달 이내에는 지금 상황에서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의견이 생겨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오른다라는 내용도 없고 항상 떨어진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르다가도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분이 늘어나는 거고 그 지분이 늘어날 때마다 점점점 늘어날 때마다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틀 연속 연기금 매도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더 그러니까 6월 2일 하루 더 본다라고 하면 6월 2일도 매도를 하는데 주가는 뭐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도 단기 관점에서는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간단합니다. 오롯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좀 그렇죠. 뭐 테마주 아닌 이상은 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고 수급의 대장이었던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시작을 했고 물론 그 물량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30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다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상승과 하락, 외국인의 매도에도 꾸준하게 매수해주던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매도를 한 것뿐만 아니고 매도의 양을 늘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단기 상승 관점에서 조금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수 물량은 확 줄였고 매도 물량은 더 늘렸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로 끝나고 6월 달엔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10분 단위 실적들 기관 투자자들 매수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증권사로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서 당일의 수급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의 관점은 항상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투자 자금에 대한 환수, 그러니까 회수가 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럼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한동안 횡보하다 또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하는 기간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면 내가 만약에 6월달 안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6월까지 7월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늘은 32,450원이지만 6월 말에는 3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 7, 8%더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4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고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팔고 3만 원에 다시 사서 4만 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금 3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가능성이 예전에는 아예 없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10%든 15%든 조금씩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내일 미국장이 오늘 나스닥 다우 뭐 유럽장도 다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도 다 내려가면서 만약에 뭐 러시아가 전쟁을 패전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 하락의 기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동향이 과거의 바닥에서 꾸준하게 지켜주던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이틀간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매매의 어떤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과거에 21,000원에서 주가 올릴 때처럼 과거 21,000원에서 주가를 3만원까지 올릴 때처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아직은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은 기타 법인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SM 상선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다트 전자공시에는 사실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엔 없었거든요. 한번 더 SM 상선 공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SM 상선
비상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5월 23일 지금 보게 되시면은 기업 집단명 SM이고 회사명 SM 상선입니다. 5월 23일에 공시를 했고 취득 주식수는 260만 주입니다. 취득 금액은 800억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5.7%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소유 주식 수는 990만 주, 약 1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 비율은 2%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5월 19일에 취득 예정 일자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 그 전 것도 계속 공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4월 29일에 최초 공시할 때는 0.99%, 자 0.99%고요. 4월 28일에 취득 예정 일자였다. 그럼 4월 28일에 물량을 한번 볼까요? 4월 28일에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4월 28일에 취득 예정 일자인데 32만 주인데 여긴 지금 269만 주를 매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임금방으로 계속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29일에는 취득 후, 그러니까 원래 2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480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공시가 보면은 5월 16일에 290만 주를 더 매수해서 750만 주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60만 주를 더 매수해서 990만 주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취득 5월 13일부터 19일 취득할 주식수와 취득 예정 금액이다. 취득 금액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자기 자본 5% 이내에서 대표이사 승인하에 취득한 매입 금액을 포함한 취득 예정 금액이다. 취득 주식수는 주당 3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예정 주식수이다. 2022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800억 원 한도 내에 HMM 주식 취득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취득한 주식은 235만 7천 주, 취득 금액은 711억 원으로 한도 내에 주식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매입이 또 끝나고 또 지나면은 또 공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상황으로 볼 때는 기타 법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건 SM 삼성이 맞고 SM 삼성이 최소한 20만 주씩 이상씩 매수하는 시점은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SM의 합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날레가 다가온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연기금이 엑시트를 하는 순간 지금 보게 되시면 4월 1일부터 볼까요? 4월 1일부터 연기금이 240만 주를 샀거든요. 3월 1일부터 볼까요? 3월 1일부터는 이제 빠졌고요. 2월 1일은 250만 주. 올해 1월 1일부터 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연기금 240만 주를 샀고 외국인은 280만 주를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1136만 주를 샀어요. 여기서 약 990만 주가 SM 상선 거라고 감안을 하면은 나머지 기타 법인 200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280만 주, 올해 연간 누적으로 28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만약에 단기간에 매수를 함으로써 이거를 순매수로 돌린다라고 하면 다시 주포가 연기금에서 외국인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연기금의 물량이 나오는 물량이 개인과 기타 법인의 매수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피날레가 당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왜냐면은 한 주체가 매도를 하고 두 주체가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매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올해 어떤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켜줘왔던 어떤 단단한 기둥이었던 연기금이 단기간에 엑시트를 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사실은 초반에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드렸고 중후반에는 어떤 대응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이번 주 수목금, 수요일은 이제 선거 날이고 목금 이틀 남았거든요. 단기간에 바로 다시 이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선 위로만 다시 마무리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단기 상승 추세는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고려하시고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